꽁냥꽁냥꽁님 오셨네요. 아까 낮에도 뵌 것 같은데. 지금 BJ분은 없고요. 제가 그냥 진솔하게 얼굴 안 내밀고 좀 비법을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제 옛날 2005년도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게 계좌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다가 이제 각성을 해서 수익을 낸 건지 좀 사람들 되게 많이 오시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들리시나요? 소리 근데 지금?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나가고 있나? 아, 들리네. 네. 이게 저는 예전에 2001년 8월 1일 날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날을 이 날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8월 1일 날 제가 이제 병역특례위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21살? 20살 이때죠. 근데 이제 주식 그때 병역특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잘 안 돼서 월급도 안 나오고 2001년 월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서 그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알바를 해서 3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거를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때는 가치 투자밖에 몰랐죠. 여기는 이제 2001년에 안 나와 있죠. 그땐 대신증권 계좌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쵸. 알바를 하다가 알바를 해서 받은 돈 300으로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책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제 책을 그때 나왔던 이제 뭐 워렌 버핏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가치 투자 책들. 그래서 워렌 버핏 내용도 보고 하다가 나름 그 당시에 이제 아이투자 지금 아이투자고 예전에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가치투자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것도 막 가서 보고 그러다가 이제 코카콜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첫 주식이 롯데칠성을 샀었어요. 근데 이제 롯데칠성이 당시에 어땠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그때 일봉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워낙 옛날이라서 2001년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연 차트를 볼게요. 간단하게만 2001년도 이때예요.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에 5만원에서 20만원 됐었어요. 8월 1일쯤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미 이때 8월 1일 정도에 한 20만원 정도 되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샀을 때. 근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게 금세 올랐다는 느낌이었어요. 보면은 2000년대 저가가 5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4배나 올랐네. 이런 생각을 했죠. 4배나 올랐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가치투자의 개념이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20만원에 샀는데 운이 좋게도 그거를 이제 그 해에 아마 제일 많이 오른 대형주 롯데칠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20만원어치 10주 그러니까 이제 딱 200만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0만원은 국순당이라는 주식을 샀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거를 100만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롯데칠성을 이제 쭉 올라갈 때는 매각 안 하다가 아마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100만원에 매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제 300만원까지 갔네. 대단히 그쵸. 첫 주식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줬었어요. 장기 보유를 했었고 매매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죠. 계속. 근데 사자마자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2001년에 그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순당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다 반납을 했고 그래서 야 주식이란 게 참 무섭구나. 근데 이제 손절은 안 했죠. 손절은 아니었지. 그냥 본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쭉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1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유를 했으면 거의 또 2배가 가까이 올랐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뒤에 계속 100만원대를 찍어서 뭐 이게 몇 년 동안 100만원에서 150만원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뭐 계속 안 갖고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어쨌거나 고점으로 봤을 때는 300만원 가량 가까이 이제 됐었다. 뭐 장기 투자 힘이죠. 그리고 이제 국순당 같은 것도 그때 100만원 나머지 100만원 샀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올랐었어요. 이것도 수익을 보고 팔았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뭐 큰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그 한 50% 정도 먹고 매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샀는지 사실 이거는 잘 기억이, 인상이 사실 좀 깊지가 않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이란 게 참, 그래서 거의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롯데칠성에서 1000만원 정도 됐고, 5배가 올라서, 그리고 국순당에서 한 뭐 100만원어치가, 그거는 이제 한 150 정도,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었고요. 1200 정도 이제 또 자금이 생긴 거죠. 근데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20살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종목이 이제 제 첫 종목이자 이제 생애 종목이에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주식을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었는데, 계속 했었는데, 이제 키움, 처음엔 이제 대신 썼었고, 여기 보니까 2006년도 1월 달에 처음 키움으로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취미 수준으로 했었죠. 계속. 취미 수준으로 뭐 했었고, 뭐 수익도 났다가 손해도 났다가 뭐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어떤 회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주식은 취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기서 뭐 이거를 많이 넣어서 보시면, 누적 손익 보시면 뭐 몇백만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되고 뭐 플러스도 됐다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원칙이 없었던 거죠, 이때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도 이제 좀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그게 뭐 10% 번 때도 있고, 뭐 돈으로 뭐 1억까지 했던 때도 있고 하는데, 사실 별 어떤 대단한 수익을 사실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때 저희는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소리 너무 크게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주식은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밖에 접근을 못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추세 추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역추세인데, 왜? 그래? 역추세인데, 그 추세 추종은 사실 예전 뭐 터틀 이런 책 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신고가에 기반을 해요. 근데 이제 며칠 신고가를 쓰느냐는 어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데이터를 통해 어떤 전문적인 분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계속 이과를 나오고 뭐 그런 생활, 뭐 프로그래머기도 하고 수학도 어느 정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취합하고 뭐 이런 노력을 사실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런 게 과연 주식시장에서 통할 것이냐에 대한 뭐 의구심도 있었고, 흔히 하듯이 이때는 한 거예요, 매매를.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가를 한번 다 사보면 추세 추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신고가를 다 샀었어요. 이때 그냥 실험을 해본 거죠. 실험해봤는데 여기 누적 수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한 6천 정도 누적 손익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다 몇백, 뭐 1000만원 막 이랬는데, 근데 이때가 또 어떤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차화정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이런 것들이 한창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때였거든요. 자문사 랩 열풍도 일면서 OCI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잡혔었죠.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신고가를 다 사요. 근데 내일 또 오르면 또 신고가가 되죠. 그러면 또 사고, 그 다음날 또 신고가 되면 또 사고, 특정 어떤 그 부분을 포션 맞고. 아, 브로롱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런 신고가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차화정 붐이 꺼지면서 신고가 붐이 무너지면서 한 6천까지 쌓아왔던 수익을 다 날려버렸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여기 보면 수익이 4만원까지 줄어들어 버렸죠. 6천만원에서. 물론 금액도 한창 할 때는 뭐 4억까지도 했었지만은 한 1억 미만으로 이제 줄어버리게 되죠. 수익도 안 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래서 아, 신고가도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배짱은 근데 사다 보면 배짱이 아닌 게 저희 그때 되게 약간 한 단위를 30만원씩 샀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가면 30만원 사고 다음날 올라서 또 가면 30만원 사고 그러다 추세 깨지면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엄밀하게 과거 데이터를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게을리하고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되는구나 하고 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6천까지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뭐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죠. 2011년은 사실 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 뭐 유럽 부채 위기가 나오면서 장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예요. 사실 지수가 다시 2008년 수준으로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뭐 차화정도 다 무너졌죠. 그러면 차화정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다 무너져서 나미님 방송 보고 계세요? BJ님도 방송 보고 계시구나. 진짜 나미님 맞아요 근데? 아니죠. 맞나? 맞나? 아, 폰으로 접속하셨구나. 아,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수익을 다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6천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2011년 당시에 제 어떤 재산 상황으로서는 전 재산이 한 몇 억 정도밖에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막 700, 800까지 이제 가버리니까 신고가도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가치주가 답인가? 그러니까 밸류 아니면 모멘텀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가 답인가? 그러면서 이제 밸류 투자를 조금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수익이 다시 조금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연구를 한 게 보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밸류는 또 이제 보시면 추세 추종은 돈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철학적인 건데 이거는 제가 채팅으로 한번 메모장으로 한번 해보면 메모장 같은 이거는 예전에 알바트로스 님이라고 이제 그 저랑도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좀 와닿았어요. 많이 뭐냐면 추세 추종을 하고 추세 추종 대 가치 투자 역추세 사실 꼭 가치 투자는 아닌데요. 가치 투자는 싼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 역추세 전략이에요. 추세 추종은 비쌀 때 사는 거고 비싼 걸 더 비싸게 사는 거고. 근데 추세 추종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났어. 보세요. 나는 오르고 있는 걸 따라갔어. 근데 손해가 났어. 그건 뭐냐? 추세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난 추세를 추종하려고 했는데 손해가 났으니까 오히려 손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익이 났어. 그럼 나 추세 추종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났는데 추세가 계속 있네? 그러면 이익이 났으니까 더 따라가야 돼요. 더 실어야 돼요. 포지션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추세 추종은 이익이 날 때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말? 나는 추세를 원해. 추세 추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이익이 났어요. 그럼 내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난 걸 거 아니에요. 추세 추종을 했으니까. 물타기는 아니고요. 보세요. 내가 이익이 났어. 추세 추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잘했으면 추세가 있으면 내가 잘한 거죠. 추세 추종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익이 났어. 그럼 이익이 나니까 내가 맞은 거야. 그러면 추세가 계속 있네? 추세 있으면 또 포지션 더 늘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반대로 역추세 전략, 가치 투자는 내가 싸게 살려고 그랬잖아요. 추세에 역행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싸졌어. 그쵸?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0원대 샀는데 500원이 됐어. 더 싸졌으면 더 사야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손해가 날 때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일종의 약간 마틴게일 같은 거 비슷하죠.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가치 투자도. 내가 손해 갈 때 포지션이 늘어나. 좋아. 주세 추종도 마찬가지야. 근데 틀렸을 때 생각해요. 틀렸을 때.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 추종은 내가 틀렸다면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죠. 그러면 손절이 나는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추세가 없어도 이 손해가 났어. 그러면 포지션 잘랐어. 그게 끝이지. 근데 가치 투자는 손해가 나면 더 사서 왕창 포지션 늘어나요. 그러다가 내가 못 버티면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추세 추종은 내가 포지션 늘릴 때는 나는 이익을 봤을 때 포지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철학상.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론 내가 추세 추종에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좋은 하나의 투자 방법인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왕수님은 자꾸 근데 좀 카톡 내용이 추임새 썩인데요. 이게 추임새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QR이라는 찾아보시면 AQR.com 가보시면 이게 세계 최대 헤지펀드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아베너님 안녕하세요. 이게 어플라이드 퀀티테이티브 리서치의 약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응용 계량 연구라는 어떤 상당히 그 학자풍적인 헤지펀드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요. 상당히 학자예요. 실제로 지금도 논문을 발표를 하는. 근데 이런 헤지펀드 운용 쪽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스승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한 유진 파머예요. 근데 유진 파머의 제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제 믿지 않고 이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은 모멘텀이 존재하고 가치 투자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괜찮네? 사람 많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다 이제 추세 추정과 이제 밸류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결국은 이 사람의 결론도 밸류와 모멘텀을 섞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이 난다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대신증권의 퀀트 리포트라는 것도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도 밸류, 가치 투자 섞고 모멘텀 섞으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보통은 가치 투자에 유리한 시장이 있고요. 모멘텀 투자에 유리한 시장이 따로 있어요. 둘 다 유리한 시장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과열되면은 가치주는 소외를 받아요. 그리고 모멘텀 투자, 추세 추종은 좋지. 근데 시장이 이제 과열이 안 되고 이제 어떤 약세장이 되면은 가치 투자가 빛이 나고 모멘텀은 별로 이제 매기가 안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떤 시장에서든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반은 아니고요. 그 비율도 계산을 해요. 사실은 저희는. 근데 반반을 쓰셔도 별 차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그 논문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한 10년치 주식 데이터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전에 일봉만 됐는데 분봉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서 저가 사실은
학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익숙하고 프로그램도 잘하는데 그 이제 대학원은 이제 경제학과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전에 제가 실패했다 그랬잖아. 무조건 신고가를 따라서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며칠 신고가. 어떤 애는 열흘 신고가를 사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열흘마다 반짝반짝 움직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한샘같이 막 2, 3년씩 계속 오르는 애들은 250일 신고가를 사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팔 때는 이제 추세가 깨질 때는 신저가에서 팔 거 아니에요. 추세가 깨진다는 거는 어떤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 나는 250일 신고가에 샀어. 그러다가 파는 거는 10일 신고가. 열흘 동안 지금이 최저면 추세가 깨진 걸로 신저가죠. 신저가로 보고 팔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엔 저도 이 매직 넘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거를 생각한 게 2013년 경이에요. 그래서 그럼 종목마다 요 두 숫자가 과연 꾸준하게 이어질까? 그럼 어떤 종목 250이 제일 좋고 어떤 종목은 한 200일이 좋고 이게 거의 비슷할지 아니면 매번 바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 SA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차트요? 네, 잠시만요.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한샘, 항상 드는 예인데요. 한샘을 들어두고요. 주식하는데 사스를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 다 써요. 한샘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걸 250일 신고가에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안에 오늘이 최고가면 사겠죠. 이 앞에 1년 동안 여기가 거의 최고가죠. 그럼 여기 샀어요. 그럼 언제 팔 거냐? 그러면 신저가 그러니까 추세가 깨졌을 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추세가 깨진 걸 뭘로 판단하냐, 뭘로 정의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추세 깨진 걸 정의하려면 가격이 떨어지면 추세가 깨졌을 거예요. 신저가가 나와요. 추세 깨질 때는. 예를 들어 나는 1년 250일 신고가에 사서 여기서 샀는데 한 30일 신저가에 팔 거야. 그럼 좀 30일 신저가가 안 나오죠. 계속 30일 한 달 동안 그 최저가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한 달 동안 여기가 최저가구나. 그럼 여기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30일 신고가 나왔으니까 30일 동안 계속 떨어지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어떤 전략이 되겠죠. 근데 어떤 넘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종목마다 다 틀려요. 계산해보면. 근데 그게 종목 간에는 유지가 된다. 얘가 250일 신고가에 사서 30일 신저가에 파는 게 좋았으면 한 1년, 2년 뒤에 이 종목을 봐도 그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실인데 그 간단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샘 같은 종목은 한샘이랑 대형주랑 어떤 동전주랑은 참여자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이 거의 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갑자기 한샘이 동전주가 돼서 얘가 뭐 작전이 들어오지도 않고 동전주에 갑자기 기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추세의 특성, 무거움, 어떤 가벼움, 어떤 지속성이 종목 안에서는 의외로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한 게 뭐냐면 각 종목마다 다 그 최적 숫자를 다 구했어요. 계산을 돌려가지고. 근데 요새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냐면 2000개, 3000개 종목을 다 계산하는데 10몇 분이면 다 나와버려요. 계산이. 이거 지금 위에 거 없어도 되겠는데. 응? 지금 생방이니까. 이거요? 예, 잠깐만요. 어디서 바꾸는 거야? 여기 있다. 바꿨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서 그러면
이 종목마다 이제 전 종목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250일, 예를 들어 한샘이 250일에 30일이다. 그럼 250일 신고가 나오면 자동으로 매수하고 30일 신고가에선 털어라. 근데 모든 종목을 다 봐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매매를 하게 걸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실험을 해야겠다고 한 게, 그리고 가치주는 이제 저희가 어떤 ROE, 뭐 매출액 뭐 증가 이런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가치주를 기계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지 그 두 개를 이제 수치적으로 다 뽑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꽤 걸렸어요. 몇 달 걸려서 이제 시스템 완성을 해서 자동 매매를 프로그램에서 키움에 걸은 게 2014년 2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전까지는 사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물론 몇 천만 원 번 적도 있고. 근데 사실 뭐 다 날렸지. 그리고 근데 2014년 2월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보고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뭐 매매는 했는데 뭐 별 큰 수익은 안 나. 근데 여기서 5천이었잖아요. 그 전에 1억을 딱 채워갖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실험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 시스템은 자동 매매를 걸은 거죠. 2014년 2월부터. 그리고 근데 딱 1억은 못 맞춘 게 한 10만원 좀 모자라는데 이거를 그때 뭐가 쓰다가 하여튼 딱 1억을 못 맞췄어.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거의 1억이죠. 큰 차이 없는. 근데 첫 달에 5.7%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런 적 20% 나온 적도 있고 했죠. 장이 좋은. 근데 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장도 아니었는데 5.7 나오고 3.4% 5.1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앞에 뭐 뒤에도 뭐 수익이 난 있지만 꾸준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2014년 2월부터 그 1억을 맞춰놓고 시작을 했는데 한 연속적으로 한 7, 8개월 수익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는구나. 근데 이제 2014년 11월에는 또 좀 안 좋았죠. 한 달. 이때 장이 좀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수익 나고. 그래서 금액이 막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8억까지. 물론 중간 입금을 한 것도 있죠. 이게 연수익으로 따져보면 150% 정도 이제 나와요. 여기 보시면 기간별 수익률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여기 눌러서 2014년 11월로 해서 이제 보면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여기 조회 버튼 누르면 1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5배가 됐다는 거예요. 1년에 다 감안해서 돈 넣고 뺀 거 다 감안해서요. 그래서 이제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7월 7, 8, 9는 마이너스는 났어요. 왜 마이너스 났냐면 금리 인상하고 중국 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장 굉장히 안 좋았죠. 7, 8, 9월 달에. 그래도 크게 선방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수 대비로. 그리고 저번 달에 5천 정도 프로스트 하고. 근데 이거 다 이 수익 이거 다 합쳐도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이 월초인데 지금 마이너스 한 1,000 정도 나고 있는데 이틀 정도 이제 지금 마이너스 났는데 뭐 원래 이제 월초에 뭐 손실 나다가 다시 이거 돌아선 달이 워낙 많아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장이 좀 안 좋은 장이긴 하죠. 사실 최근에 개별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적 수익이 예전에는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올려서 지금 5억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1억으로 이제 시작을 한 계좌죠. 회전율이 작진 않아요. 회전율이 600% 정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600% 정도였죠.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회전율이 작진 않아요. 왜냐면 신고가를 매일 추적하면서 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근데 물론 매도는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뭐 매일매일 이래저래 이런 건 아닌데 여기 한번 보면은 회전율 700%잖아요. 1년 이거 딱 1년이거든요. 여기 2014년 11일부터 1년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수익률이 바뀌었냐 근데 좀 더 올라갔네 이상하게. 날짜 하루 차이라서 뭐 좀 큰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수익률 대략 700% 정도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1년에 700%는 뭐냐면 매달 한 번 정도 바뀌면 1200%겠죠. 12개월이니까. 근데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전체 종목이 교체가 됐다는 수준의 어떤 회전율이에요. 단타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아니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이거는 배우기 힘든 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도 2,000개, 3,000개 종목이 누가 신고가가 나오고 뭐 누가 신저가가 나오는지를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움 API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전 종목을 감시하고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까지 매매가 돼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근데 이 신호를 솔직히 계속 저희만 쓰는 것도 아깝고 또 뭐 여러가지 또 이제 욕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걸 그러면 공개를 어느정도 이 신호를 공개를 해서 같이 매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적수익 5억이라는 거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증한다는 이걸 인증한다는 거고요. 뭐 최근에 뭐 계좌 인증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인증은 제가 되게 이상한 인증도 봤는데 메일 플러스야. 메일 플러스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저 보면은 메일 플러스 안 나요. 월 단위잖아요. 월 단위로는 이제 뭐 플러스 난 달에 훨씬 많지만 근데 메일 플러스 봤더니 손익이 아니라 실현 손익만 플러스인 거예요. 실현 손익 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사놓고 그 중에 50개는 올라가고 50개는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1년에 4억이면 수익률이 4배니까 300% 나와야 되는데 160% 정도 나왔어요. 최근 1년 동안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건 뭐냐면 중간에 입금 출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에 2.5배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1억으로 그냥 해서 안 건드렸다 그러면 2.5억이 됐겠지. 그쵸. 2.5억이 됐겠죠. 그래서 160% 정도 150%에서 160%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뭐 잠깐 대충 저희 가치 투자 찾는 시스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는 이 신고가 추적은 API로 돼 있고 이제 가치를 어떤 수리적으로 찾는 거는 예스폴리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딸 수 그쵸?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딴 거죠. 그걸 인증을 해드린 거죠. 근데 개발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그나마 잘하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그나마 좀 있어서 왜 이래? 접속 비밀번호가 왜 안 되냐? 한글로 돼 있구나. 접속. 그럼 보시면 연엿은 뭐야? 뭐가 연엿이야? 서버가 꺼져 있네 지금.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이 끝나갖고 서버가 꺼져 있네요. 접속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10년 건희 형도 안 들어요? 연애 근데 제가 이 데이터 10년치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사실 잘 나온 편에 속해요. 제가 왜냐면 왜 그거 알고 있냐면 항상 2.5배가 나온다는 거는 보장을 못해요. 왜냐면 저희가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아까 그때 했을 때 연 복리로 150%가 나오진 않았어요.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걸로 할게. 연 복리로 돼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 저희가 그 데이터 아까 종목별로 다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돌린 거는 이제 뭐 계좌 인증해드리면 되는데 그걸 분석했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걸 보시면요.
그거를 10년 동안 저희가 한 건 2014년 2월부터 실제 테스트 실계제로 한 거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밍하고 할 때 전략을 과거에 어땠는지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그래프예요. 2007년부터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리고 실제로 한 거는 2014년 2월이었죠. 여기 11월이니까 한 2014년 2월이면 어딜까? 뭐 한 요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 뒤에는 진짜지. 요 앞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근데 이게 복리다 보니까 이제 지수형으로 늘어나는데, 이럴 땐 로그 옆에 수요축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제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를 되고 있구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거를 본 거지. 그래서 이건 시스템이 된다, 맞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때가 바로 금융위기예요. 2008년도 말. 이때는 이 시스템조차도 주식을 사기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물 매도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8%까지 손실을 봐요. 금융위기 때는. 근데 그걸 포함해도 연수익 54.34%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위기를 제외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9% 나와요. 연수익률이.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여기를 제외하면은. 근데 제외할 수 없잖아. 우리가 금융위기 예상하고 피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포함을 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48%까지 나가는 거를. 그럼 포함을 시키면 연복리로 54.34% 나온다고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까지 보고 되는구나 하고 실운용을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서 인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2014년 2월부터 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1년이 넘었죠. 훨씬. 1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년 9개월 동안 검증이 된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연수익률은 최근 1년 동안은 160% 가까이 나왔죠. 아까 보신 대로. 근데 아까 보셨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봤을 때는 55% 정도 나온다. 근데 최근에 좋다. 최근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죠. 지금은. 근데 뭐 계속 될지는 모르죠. 큰 돈을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면 신고가를 따라간다는 게 꼭 대형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억이 된다, 몇천억이 된다 이러면 수익률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위대한 건 뭐냐면 연 20%를 보장할 수는 없죠. 이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위대한 건 그 상당히 몇십 년 동안 25%를 유지한 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워렌 버핏 수익률의 딱 3분의 1 정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3배 레버리지를 써서 그냥 아무 종목 안 고르고 S&P 지수에 3배 레버리지 써서 유지했으면 워렌 버핏 재산이 돼요. 딱. 근데 3배 레버리지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30%만 손실을 봐도 아웃이 되죠, 시장에서. 근데 워렌 버핏은 아웃이 안 됐어.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빚을 상액을 3배를 땡겨서 S&P를 3배를 산 게 아니거든. 보험회사를 사서 보험회사에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건 망해도 안 돌려도 돼. 마진콜이었고 반대 매매가 없는 레버리지예요. 그거를 늘린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 거는 그냥 미국 시장에 올인해서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워렌 버핏처럼 재산이 돼요. 계산해보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지. 워렌 버핏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고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몇십 년 동안 유지하고 풀베팅을 계속했다는 거야. 풀베팅이 아니라 3배 레버리지. 보험회사를 사서 그 회사 돈으로 막 사고. 그런 식의 어떤 베팅을 유지했던 유일한 사람. 세계 2위 부자가 된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대단하죠, 사실은.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전략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용한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거지가 됐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은
과거에 이랬다고 미래에 꼭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 솔직히 말하면. 다만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수익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과연 1%라도 단돈 마이너스 계속 날 수 있는데, 보장하는 거는 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이 그만큼 있어서 물어줄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레버지를 썼거나. 재현이 형 죽었다고? 왜? 아이고, 하여튼 재밌는 게 많네. 네, 하여튼 그런 식이고요. 아, 지금 한 18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쓰는 이 자동매매 신호를 자동매매로 엮어드리면 편하겠지, 사실. 그럼 똑같은 수익률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동시에 같은 종목이 다 러시가 되면은 좀 시장에 교란이 될 수도 있고, 또 API를 이렇게 엮어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 자동의 시스템에 나오는 매매 신호만 드리면, 뭐 어떤 분은 열심히 보고 따라 할 거고, 어떤 분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참고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도만 하면 부담이 없겠다. 차트는 저는 안 봐요. 차트를 사실 보는 거죠, 자동으로. API에서. 신고가를 찾는 거니까. 그리고 추세의 어떤 강도나 지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차트는 결국 데이터니까. 과거의 어떤 가격 데이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해서 지금 거의 겨우 완성을 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 저희 드라코 랩스에서 만든 신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신호가 이제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베타 테스트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려고 해요.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페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혹시 베타 테스트를 지금 거의 60~70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종목 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장에서는,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장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나온 장에서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신고가가 많이 나오죠. 그럼 많이 하는 거야. 장이 나쁠 땐 신고가가 아예 안 나와. 못하는 거 쉬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장이 안 좋으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좋은 장에서는 포지션이 줄어들고, 좋은 장에서는 포지션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종목수는 근데 평균적으로 꽤 많아요. 한 30~40종목까지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좋은 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도 아마 신호가 나올 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동원산업 뭐 1% 이러면 전체 금액의 1%를 동원산업 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치 투자 신호가 발생을 해요. 그걸 반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밸류 모멘텀 전략이 되는 거죠. AQR보다 사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저희가. AQR은 이제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20조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되면은 밸류 모멘텀을 하더라도 이제 엄청 절대 알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연 10%에 12% 정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지금 한 60~70분 정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까지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www.dracolabs.net 여기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크로우 매그를 친추하셔가지고요. 친구 추가하셔서 베타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 카톡으로, 역시 단체 카톡으로 이제 그 다운로드 링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베타 서비스가 나갈 건지가 뭐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제가 어떤 만든 그런 시스템 신호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지금 여기 녹화 시작 버튼 안 눌렀는데 상관없어요? 녹화 시작 버튼 안 눌렀는데? 형? 하고 있다. 하고
하고 있어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의 매뉴얼로 저희 그 드라코랩스.net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렇게 어떤 또 하나의 각성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삽질했었다가 어떤 가치 투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추세 수익이 강력한 힘은 있어요. 6천까지도 수익이 나봤다가 수익률이 좋죠, 추세 추정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절히 또 무너지고 마이너스까지 또 갔다가 다시 이제 밸류 모멘텀 전략을 종목별로 이제 데이터를 다 계산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무너지죠. 이제는 5억 원까지 쫙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계속 올해는 이제 150% 정도 나와서 좀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 10년을 봤을 때 연 한 56%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죠. 최근에는 좀 좋은 장이에요, 요때처럼. 그러니까 안 좋은 장 이후에는 가파른 어떤 이례적인 곡선이 나와요, 반작용으로. 이때도 2011년도에 안 좋았다가 좀 이례적으로 좋게 나오고, 안 좋았다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사실 좋지 않았던 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다 그거 반작을 좋게 나오는데 또 이제 안 좋은 장이 오겠지. 근데 어쨌거나 이런 평균적인 그래프는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장 안 좋은 장 다 같이 거치면서 연복리 54%에서 뭐 50%만 나와줘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금융이 포함해서 50%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 항해를 계속 또 갈 건데, 뭐 이게 정말 나중에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겠죠.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여정에 이제 같이 탑승을 많이 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게 정말 제 생각처럼 저희 데이터 또 계속 갱신 중이에요. 그리고 또 바뀌는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 50개 정도 전략은 갖고는 있는데, 가장 강력한 2가지 전략을 모아서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베타로 이제 한번 만나보시고, 뭐 결국에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신호에 맞춰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전략은 없어지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 전략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쓰시는 명수는 제한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선착순이 될 수는 없고, 어떤 더 시급하게 쓰셔야 되는 분, 결국은 가격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명수 제한을 걸어서 이게 어떤 신호 자체는 결국은 뭐 장사라고 하는데, 장사가 맞죠. 사실 유료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무료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될 거고요. 많이 이제 같이 어떤 저희가 계산한 이런 시스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향후에. 지금 19분 보시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프로그램 구입가는 안 정해졌어요. 사실 지금 베타 기간이고요. 무료로 일단 좀 써보시고, 저희도 프로그램 이제 처음 배포했던 신호를 보내는 프로그램 처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배포 버전은 무료로 이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구입가는 그냥 다른 어떤 신호 프로그램이랑 솔직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다른 신호 프로그램보다 훨씬 비싸게 받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적게 투자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신호 가격 내면 이제 50% 수익이 났어요. 네. 1000만원 갖고 투자해서 5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500만원, 50만원만 해도 500만원 넘잖아요. 1년에 어떤 사용료가. 그러면 수익이 다 날아가면서 없는 거지. 그러면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싸게 할 수는 없어요. 가치는 솔직히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옛날 그 손익 요거 계좌 공개한다고 해놓고 이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만 공개하는 애들, 이익 난 것만 팔아서 실현손익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것처럼 이제 사기치는 애들이 많아요. 이 계좌 공개하는 사람 중에. 근데 평가손익은 마이너스야, 항상. 그러니까 100개 종목을 사놓고
이익 나는 것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손익만 보여줘요. 그리고 평가 손익 나머지 50개는 마이너스 됐겠죠. 이거는 손해인데 손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원히 기다리면 또 오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해거든요. 근데 오른 것만 익절해가지고 실현 손익만 보여줘서 계좌 인증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매일 20만원, 30만원씩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맨 위에 화면을 보면 손익이 아니라 실현 손익이라고 돼 있어. 자세히 보면. 그런 식으로 속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수익을 물론 인증하는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잘 골라서. 근데 그런 사이트들조차도 뭐 월 50만원 막 이렇게 받더라고. 100만원도 받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건 당연히 사기죠. 손해를 보게 만들었는데 수익처럼 위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광고는 또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손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또 메꿔야 되니까 명수를 광고를 오지게 때려요. 보면 뭐 슈퍼 막 도와준대 막 무료로 개미들을. 뭘 도와줘. 이제 망하는 걸 도와주죠 보통.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 그냥 급등주만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중에 오르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수익 난 것만 뭐 남기는 거지 맨날. 한번 써보시면 알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실제 손익이 안 속여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뻔한 거고. 누적 손익 이건 못 속이. 배당금 뭐 모의 투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의 투자는 배당금 안 들어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 항상 들어오고 있죠. 많지는 않아요. 배당주가 많이 섞여 있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요. 하여튼 저희는 무료로 한번 써보시게 하는 이유도 어떤 프로그램 뭐 기대감으로 결제하시는 건 저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도움이 되실 때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장중에 실시간 프로그램이죠. 예. 장중에 실시간 프로그램이야. 지금 당연한 거지만 장중에만 매매가 되잖아요. 장중에 예를 들어 한샘이 계산했는데 250 신고가에 30일 신저가에 팔면 된다. 이러면 250가 떴어. 순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포한 프로그램에서 신호가 빵 떠요. 한샘에 얼마, 그러니까 몇 프로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왜냐면 얼마 하시는지 모르니까. 한샘에 뭐 10%, 그러면 한샘 지금 10%에 자기 만약 1억으로 하면 10% 1000만원 한샘 매수하시면 돼요. 그 신호 보시고. 부자가 다 되시면 좋죠. 지금 초기에 보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상은 다 부자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뭐 저도 그렇고 저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요. 지금 방송한 지 얼마나 됐나? 시간 킨지가 얼마나 됐어요? 방송 킨지? 시간 1시간 정도 됐나요? 지금 됐. 요거 지금 녹방 갈 거예요. 약간 저도 오랜만에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녹방해서 저희 사이트에 올라갈 거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장중매매는 방송은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나오면 그 신호를 불러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안 사셔도 그 신호를 불러드리긴 할 건데 그러면 사신 분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솔직히 못 불러드리고 조금 늦게 불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큰 카톡 드렸다는데 왔나요? 정총무님이라고 정씨이신 것 같아요. 카톡이 안 왔다는데요? 아니 받았는데. 받았어요? 답변도 했는데. 예. 예, 신청 예, 저희가 뭐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드라코랩스 여기 불안하시면은 드라코랩스.net 있죠? 여기서 신청하세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게시판에 이제 했다가 저희가 뭐 겹치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저희는 사실 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공대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동 매매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뭐 소스도 못 듣고 소스도 없고,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추세에 대한 강도에 대한 어떤 분석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대신에 뭐 2-3천 개를 동시에 분석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공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저의 엣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수익은 그렇게 뭐 막 정보 듣고 뭐 열심히 막 손으로 막 감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더 잘 나더라고요. 저희는 기계의 힘을, 프로그램의 힘을 믿고 있죠. 왜냐면 그 1년에 프로그램만으로도 뭐 100, 여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160% 가까이 수익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 2014년 1월 11월 뭐 이렇게만 대충 한 1년이잖아요. 눌러보면은 조회기간 1년 이내만 가능하니까 10일 조회 누르면 이제 162%만 2.6배죠 사실은. 2.6배. 이거는 기간 내 입금 출금 다 총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에요. 실제 수익률. 잔액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한 2.6배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기대했던 수익률은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54%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도 물론 좋은 해에는 100% 넘게 나오는 거 알고 있었지. 요럴 때나 요럴 때. 근데 그게 저희가 테스트 시작하자마자 올 줄은 사실 몰랐는데 감사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근데 물론 이제 뭐 금융위기도 앞으로 분명히 또 올 거고 또 분명히 좋은 장도 다시 와요. 금융위기 와서 망하지도 않고 좋은 장이 와서 막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지도 않고 항상 주식시장은 의외로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29년의 대폭락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 근데 어떤 그 변동성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어 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금융위기도 분명히 이 시스템 사용하다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좋은 장도 맞으실 거고. 근데 보장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몇십 프로도 날 수 있겠죠. 여기 저희 시스템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0% 났었잖아요. 아까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근데 그래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장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연 50% 정도로 그게 추정이 되는. 제임스 사이먼스 교수님도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하시겠죠 사실. 생각보다 데이터로 접근해서 뽑아보면은 고수익이 나는 전략들이 많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검증을 못 하잖아요. 검증을 못 하죠.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뭐 선물을 사용해서. 저희가 똑같은 원리로 파생이나 FX 뭐 이런 데도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잘 맞아요. 그것도. 근데 지금 선물 쪽 물론 하시는 분은 있을 건데 그것도 나중에는 오픈을 할 예정인데 가장 큰 시장은 사실 주식시장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선물은 일반인이 하기엔 더 어려워졌죠. 지금 교육도 막 받아야 되고 뭐 기본 예탁금도 많이 올라갔고 주식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거라서 주식을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코스피 200 선물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 해외 선물 시스템, 그리고 A50이라고 중국 지수 선물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상장된 그 시스템까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면.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어떤 질문이신지 정충무님,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원초적인 질문하세요. 네. 돈 되는 정보를 왜 나누려고 하시는지. 이게 근데 제임스 사이먼스 교수가 혼자 해도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벌기 위해서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다른 슈퍼개미들 뭐 개미들 무상으로 도와주려고 뭐 해서 한다고 하면서 회비를 받지만 더 벌기 위해서요. 저도. 회비도 벌기 위해서고 그러면 저는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나눴을 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주식시장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